기금을 탁 만들어주고 정말 그렇게 해서 어디 썼는지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걸 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학대학교가 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자꾸 교회만 뜯어먹으려래. 여튼 또 성의가 없어 보면요. 개체교회들이 얼마나 어렵냐고 정말. 자, 지금은 13번째 강좌입니다. 경계법하고 과정법, 특별법, 경계법, 과정법, 특별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경계법 하게 되면 연회경계법, 그 다음에 지방의 경계법. 경계법은요, 연회의 규모에 맞게 교회 숫자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생활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연회를 이제 총해서 연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계는 이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행정구역이라는 건 뭐냐, 우리 시군구와 그 아래는 읍면동을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그러는데 행정구역이라는데 거기 행정사무소가 반드시 있죠. 행정사무소 기준으로 이제 지방의 경계를 정합니다. 자, 근데 이 지방이라는 건요, 이제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면요, 좁은 시 지역에 동이 있는데 동도 넓어, 인구도 많아. 그런 경우 이거 한 지방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그 동 가운데 한 구층이는 이쪽 지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방 경계를 정한다. 그리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규정이 왜 들어갔을까? 그거는 아무리 법이 있어도 행정구역별로 지방이 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해처모여식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향 지방도 일산 동지방, 서지방이 갈라질 때 보면요, 행정구역이 달라. 다른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 출신 해체 모여 이런 얘기죠. 굉장히 꼴이 말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 규정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건 뭐냐면요, 그런 교회는 피선거권, 지방에서부터 선출될 수 있는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는 감리사나 감독이나 아니면 연회에 선출되거나 선출되는 그런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 경계를 행정구역별로 안 했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제재를 해야지 어떻게 기본권을 가지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감리교를 보면요, 굉장히 아주 독자예요. 이거 보면 기본권을 왜 건드리냐고. 피선거권을 다른 거 가지고 징계를 해야지. 충분히 그런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하냐. 우리가 악하니까는 아마 이렇게 강제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근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실은 또 선거 때마다 난리가 나요. 피선거권을 제한하잖아요. 자기는 어디 목회지를 이동해 왔는데 보니까 행정구역이 아닌데도 지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자기가 한 거 아니거든. 그냥 와서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은 피선거권이 제한돼가지고 지방에 가서부터 말도 못하고 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감리사 선거고통이 있을 때는 정말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법을 자꾸 율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나. 제가 이제 어느 감독회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사실 애를 먹었어요. 감독할 때까지는 이게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 감독 시험 나올 때 되니까는 가까이 있는 지방 사람들이 계속 헐뜯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교회는 행정구역별로 지방에 속하지 않고 저쪽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의 경계법 보면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일자 조건이 행정구역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연회에서 확정이 돼야 돼. 아무리 행정구역이 돼도 연회에서 확정이 안 되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강원도 동부연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워낙 이 강도 있고 개울도 있고 뭐 도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구역으로 안 된 교회들이 많아. 행정구역은 뭐 철원인데 일부분이 무슨 뭐 강으로 뭐 둘러싸이고 뭐 좀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딴 데 속해 이렇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구역별로 지방의 경계를 한다. 근데 연회에서 건의를 행정구역을 정하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났다 그래도 그게 생활권이 그러니까, 그죠? 그런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경계법이라는 건요, 원칙이 있지만은 이걸 확정하는 지방의 건의와 연회에서 건의안 심사가 올라가서 연회에서 확정되는 경우,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행정구역을 벗어났다 그래도 생활권, 특이한 경우로 인해서 벗어났다 그래도 그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구역별로 안 됐으니까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미 연회에서 그렇게 지방 경계를 정해줬거든, 연회에서.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없잖아. 연회의 의결도 중요하니까. 최종적으로 연회의 의결이 중요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비선거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는요, 그게 행정 절차도 완료가 돼야 되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요만한 율법적인 잣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동경계를 벗어나는데 왜 딴 지방에 가는데 왜 그걸 인정을 하냐 이렇게. 그다음에 과정법 이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여기 강의록에 낸 것은 과정법에 아직 저 장로 과정, 정의원 과정, 준회원 과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개한 거는 과정법의 과목에 지금까지 교리와 장정 과목이 없었어요. 정의원 연수교육이나 장면의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교리와 장정 공부 그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입법회 때 집어넣습니다. 과정법에 새로 들어갔고 그걸 잘 활용해서 감리교회가 좀 더 튼튼한 제도를 가지고 선교적으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의원 연수과정, 평신도 장로 연수과정에 반드시. 그 다음에 특별법, 마지막 특별법은요. 장정에 보면 뒷부분에 가면 여기 다 나오는데 임시조치법이라고 해야 돼. 임시조치법, 특별법이라고 그러고 임시조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웨슬리 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장정을 몇 년째 장정을 들어보니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1년마다 한 번씩 이게 계속 나와 이게. 근데 1차에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야. 이게 전용재 감독회장 때인데 2차에 윤본 감독회장 직무대행 때 또 이걸 조치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이 안 됐어. 그걸 만들어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아. 또 세 번째, 이철 감독회장 때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다 일정을 잡았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됐어. 네 번째 이제 한 거죠. 네 번째. 또 운영 임시조치법을 또 개정했어요. 이것도 네 번째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뭐냐면요. 25년 3월 1일 개교하기로. 내년이죠. 아니 될까 하나 궁금한데 3개 신학대학원이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자로 봤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아주 그냥 따로 만들어가지고 전학년 장학생으로 하고 합숙하면서 해서 사관학교식으로 아주 정예화된 교육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꿈입니다. 똑하고 유능한 목회자를. 이게 근데 준비가 이게 돈 또 땅 학교 부지 뭐 등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는데 딱 요만큼이에요. 딜레이 되는 거. 언제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나한테 그래. 제가 임시조치법 기초안도 만들고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뭐 돈이 있어, 뭐 땅이 있어, 무슨 뭐. 자, 그다음에 서부연회 운영 임시조치법, 서부선교연회. 또 참 여러분 서부선교연회는요. 우리가 연회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중부연회, 동부연회, 서부연회. 북쪽이 서부연회예요. 이게 해방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서부연회가 해체되고 피난 나온 사람, 피난 나왔어. 서부연회가 없어져 버렸어. 정치적인 격. 그래서 그 이후에 모인 사람들이 서부연회 재건을 위한 무슨 서부선교연회, 그러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재건을 위한 서부선교연회, 선교란 말을 붙였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그 임시조치법을 만든 게 장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 절차를 보니까요. 입법부에서 감독회의로 총회실행부로 이걸 위임을 했어요. 총회실행부와 시처법을 만들어. 총회실행부에다가 또 감독회의에게 위임을 했어요. 감독들이 만들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절차가 의문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입법 사항을 가지고 총회실행부에다가 위임했는데 총회실행부에다가 그 직무를 포기하고 감독회의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럼 감독회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정말 직무나 권한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93년 장정에 있는 감독회의 직무 이렇게 나왔어요. 총회에서 위임한 일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감독회의는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위임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협의해서 시행하는 실행기구입니다. 감독회의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조건이 있긴 해요. 규정이 있긴 한데 주로 총회에서 위임한 일, 총회에서 다 해가지고 감독회의에 위임하면 감독회에서 그걸 협의하고 실행하는 실행기관이에요. 입법기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아니고 서부연회 조직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런 거를 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의한테 위임을 했어. 감독회의가 그걸 왜 위임받아 왜? 우리는 협의 실행기구지 우리가 그걸 위임받아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했더라. 그것도 내가 보면 절차상에 좀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정치적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싶고 서부연회는 미래 통일 세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막막해. 과연 통일이 될까? 통일된다고 해서 거기 뭐 물밀듯이 교회가 들어가 선교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세웠던 서부연회 교회 터전이 다 있을 거 아니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실현 불가능하고 실효성이나 실현성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차라리 선교부 안에다가 다른 부서를 둬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한 지구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할 텐데 지금 서부연회라고 그냥 조직만 돼 있고 지금 광화문에 보면 13층에 있어요. 직원이 2사람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일단 결여돼 있다고. 감독회장이 거기 이제 무슨 뭐 전문성이 있을까? 서부연회, 서부선교연회.
그 다음에 특별법이 뭐가 있냐면 특별조치법이라 하겠죠. 임시조치법, 특별조치법이라 말을 붙였는데 임시조치법, 특별조치법.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미자립교회 자립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이게 지금도 장정이 있어. 2007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거죠. 신경환 감독회장. 그런데 발전기금을 얼마나 만들었냐? 하나도 안 만들었어. 이 법을 왜 만들었는데 이거? 나 같으면은 100억은 만들었을 거야. 감독회장 집을 두고 이걸 하라면요. 난 100억 어떻게 만들어요? 감독회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10,000원씩 내십시다. 미자립교회 기금을 위한 발전기금 만들어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든가 무슨 하도 허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엇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호남특별연회,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이게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야. 이게 삼남연회에서 호남 지역을 떼가지고 호남선교연회 특별,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이걸 만들었는데 호남선교연회 특별. 첫째는 호남선교연회가 이게 선교연회 기준에 적합하냐 이런 얘기야 지금.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장정에 선교연회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의 준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경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 구역이 실지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선교 구역이 실지해야 돼. 다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호남 지역이 옛날에는 삼남연회. 그 중에서 호남 지역을 호남 선교연회라고 했는데 삼남연회를 두 번 되는데 선교연회를 더 만들어 왜 그걸? 지역이 실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삼남연회로 있다가 그 지역이 커져서 연회가 분할을 하는 경우는 그냥 정식 연회로 만들면 되는데 호남 선교연회 특별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통일을 대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서부연회는 통일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부 선교연회라는 말, 서부 선교연회가 맞아. 근데 호남 선교연회가 이게 맞냐고. 지금은 호남 선교연회가 정연회가 됐어요. 교회도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관리자를 둬가지고 아주 그 불평들이 많았어요. 관리자가 횡포 부리고. 그 다음에 호남 선교연회 관리 감독이 원래는 삼남연회 감독이 관리 감독해야 돼. 이웃연회 가까운 연회 감독이 그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회장이 관리 감독이 됐었어요. 감독회장 직속으로 서부 선교연회가 있었고요. 호남 선교연회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외곽 조직에 불과하고요. 감독회장이 뭐 그런 걸 다 맡아? 가까이 있는 연회 감독이 그걸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 자, 이거 지금은 정연회가 되기 때문에 시비 걸 거 없어요. 그건 다 잘 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법 가운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세계 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게 이제 지금은 끝났어요. 2년이 끝났지만은 이것도 입법부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법에서 0.3% 기금을 적립하겠는데 0.3%면 21억인데 매년 7억씩 교회에서 교회 부담금에 포함시켜서 0.1%씩 더 해가지고 7억씩 모아서 세계 선교기금 지원해서 뭐 그건 다 선교로 쓰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임시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신학대학교 지원해 가는 거. 다 신학대학교 다 다닐 때 들은지 모르지만 신학대학교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아하, 1차 하고 2차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되게 학교가 문교부가 이제 그걸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사립대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단 기금 재단에서 후원하는 기금이 안 들어오면은 아마 나라에서 그런 특혜를 아마 다 제한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총장들이 모여서 좀 부담금에다가 이걸 포함시켜서 지원금을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했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는 그게 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문건이야. 날짜만 시기만 달라 똑같은 문건이야. 저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 아니 저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그 걷어가지고 어디 쓴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구책을 만들어서 경비를 절감하고 어디 썼는지 또 다른 방법도 얘기해야 할 텐데 만만한 게 저 교회 감리교회라고 말이죠. 그것도 다 부담시켜. 그리고서 뭐 7억씩, 뭐 10억씩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 주는 거고.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말 치안을 정해서 기금을 탁 만들어주고 정말 그렇게 해서 어디 썼는지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걸 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장정 개정원들이 로비해가지고 감독회장 통해서 이게 통과시켰다고 통해. 입법에 가면 논란이 많아요. 나도 글을 써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죠. 글 써가지고 그러면 또 전화 와 또 안다고 전화 오면 신학대학교가 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자꾸 교회만 뜯어 몰라래. 여튼 또 성의가 없어 보면요. 그냥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어렵냐고 정말. 그 다음에 미주특별연회 정상화 임시조치법. 아이고 정상화 임시조치법 이런 것도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돼. 이거는요. 그냥 그 의회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의회제도가 돌아가므로 거기서 의회제도의 자체 계류를 통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이걸 정상화하는 것을 하게 해야지. 아니, 이 법을 만들고 이 총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감독회장이 민주특별위원회를 관할한다. 그냥 여기서 다 조치 취할 테니까는 따라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특별위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다. 유학하고 다. 능력 있는 사람들 한데, 그거를 지들끼리 싸워서 좀 불합리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빨리 가서 의회제도를 재건해줘야 돼요. 스스로 거기서 결의해가지고 하도록.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난 이게 본부 감독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비용 주고 약 주는 식이에요. 민주특별위원회의 감독회장, 감독 선거 사태가 일어나는데 무효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무효의 원인을 본부가 제공했어요. 그리고 감독 선거가 무효가 되니까는 LA 측, 또 뉴욕 측,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렇게 갈라져 지역적으로 갈라져요. 그걸 수습하려고 또 여기서 본부에서 감독이 없으니까 감독회장이 직할하겠다. 이것도 정상화 조치법을 만들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민주특별위 사람들은 또 바보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가 할 텐데 왜 자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손발을 묶어놓냐 이런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 그럼 그 사람들이 감독회장이 관리감독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정상화 시켰냐? 못 시켰어요, 결국. 그 다음에 나온 게 미주자치위원회 특별법. 자치는 무슨 자치할 능력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특별법이니 특혜법이니 모르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만든 법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자력 기능을 저해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많아요. 그런 맛이 재미가 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특별위원회는요, 난 정말 특별위원회 그게 선교 자원이 많고 거기가. 지금은 개교회별로는 약한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인적 구성으로 보면요, 민주특별위원회는요 선교 자원이 많아. 해외 선교 자원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미주 자치위원회지만은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자원을 활용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자꾸 여기서 그걸 종속을 시키는 거야.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인데도 한국 감리교회 지부 같은 미주 자치위원회는요, 그 성숙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민주주의 역량이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퇴보했어요.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뭘 하고 그런 게 부족한 거더라고요. 쌈박질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도록 해야 할 텐데 특별법, 임시조치법 계속 지배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법을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똑같이. 장정이요, 고약해야. 오늘 경계법, 과정법, 특별법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